테슬라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의 판매 전문점 오픈.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15일 싱가포르 해안부 상업시설 밀레니아 워크 내에 판매 전문점을 오픈했다. 테슬라가 이와 같은 매장을 동남아시아에 개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시승 서비스도 제공한다. 밀레니아 워크에 따르면 테슬라의 신규 매장에서는 소형차 모델 3을 전시 판매한다. 시승은 테슬라의 예약 사이트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해안으로 뻗어있는 동부고속도로 이스트코스트 파크웨이에서 시승할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가을 독자적인 최신 규격 급속 충전기 V3 슈퍼차저를 밀레니아 워크 내에 설치했다. 테슬라는 2010년 싱가포르에 거점을 설립했으나 환경 적합차 세금 환부를 둘러싼 마찰로 2011년에 철수했다. 다만 2020년 2월 싱가포르 정부가 EV 구매자 우대 조치를 확충한다는 발표에 따라 싱가포르의 재진출 정부로부터 판매 인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중심부 토아파요의 판매점 겸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으로 차 시동 애플 디지털키, 현대차 적용 전망. 자동차 키 대신 아이폰을 사용해 차량 문을 여닫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애플의 디지털 키 기능이 현대자동차 일부 모델에도 적용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예상대로 될 경우 현대차는 BMW 이후 애플의 디지털 키 기능을 첫 번째로 확장하는 사례가 된다. 블룸버그는 이날 애플의 디지털 키 기능은 올 여름 제네시스 등 현대차 일부 모델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키 기능은 애플이 2020년 6월에 처음 공개한 기술로 아이폰 월렛 앱을 통해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차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기능이다. 일부 BMW 2021년형 모델에 처음 적용됐다. 블룸버그는 애플과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디지털 키 협력이 다소 의외라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1월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해 협력 논의를 기정사실화했다. 기아가 미국 조지아 공장을 통해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업계에서는 각종 설 난무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는 한 달 동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인 5일 현대차 그룹과 애플 간 전기차 개발 사업 관련 협상이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애플이 현대차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도 비슷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의가 결렬됐음을 전했다. 한편 더버지는 현대차가 이미 자체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의 iOS 전용 앱을 제공하고 있지만 애플 디지털 키 기능이 추가되면 원격 제어 등의 기능이 더 원활해지고 시스템 수준에서 더 편리한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독자 칩 개발 위해 애플서 베테랑 영입.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서 반도체 설계 핵심 인재를 영입하면서 독자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MS가 애플의 베테랑 반도체 디자이너인 마이크 필리포를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포는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프로세서 부문에서 일하게 된다. 필리포는 2019년 칩 설계자로 애플에 입사했다. 그는 PC용 프로세서 시장의 강자인 인텔에서 일하다 영국 팹리스 암으로 옮겨 10년간 수석 반도체 디자이너로 일한 베테랑이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암 반도체의 성능을 크게 개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치는 MS가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동하는 서버용 칩을 독자 개발하려는 노력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이는 또 클라우드 시장에서 MS의 경쟁사인 아마존과 구글이 마찬가지로 맞춤형 독자 칩을 만들려 애쓰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재 MS의 애저용 칩을 공급하고 있는 오랜 파트너인 인텔과 AMD는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애플로서는 또다시 주요 엔지니어를 빼앗기게 됐다. MS는 전부터 서버는 물론 PC 태블릿인 서피스에 들어갈 맞춤형 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작년 10월에는 프로세서와 저장 장치,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모뎀 등 각종 반도체를 단일 칩에 집약한 시스템 온칩 개발을 위한 인재를 모집한다는 구인 공고를 내기도 했다. 최근의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는 정보기술 공룡들이 독자 칩 개발을 서두르도록 하는 자극제가 됐다. 그러나 독자 칩 개발은 그 외에도 칩 공급사에 지급하던 수익을 내재화하고 자사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칩으로 서비스의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사례로 애플은 지난해 노트북 PC를 겨냥한 독자 칩 M1을 개발해 시장에 큰 호평을 받았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고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M1 칩 채용으로 그동안 이를 공급해온 인텔 종속을 끊으면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였다. 인텔 역시 프로세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인텔은 최근 애플의 임원 제프 윌콕스를 영입해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관장하도록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영국 비자카드 결제 중단 철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달 19일부터 영국에서 발급된 비자 신용카드의 결제를 받지 않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영국 사이트에서 영국 비자카드의 결제를 오는 19일 이후에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으며 비자 측과 수수료 결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날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19일 아마존 영국 웹사이트에서 비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예상됐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고객들이 아마존 영국 사이트에서 비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해결 체계 관해 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 대변인은 아마존 고객들은 우리가 합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동안 1월 19일 이후에도 아마존 co.uk에서 계속해서 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비자 측의 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비자 카드로는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카드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 중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영국과 EU 사이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기존 거래가액의 0.3%에서 1.5%로 인상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국제 여객기 시장에 러중 거센 도전.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국제 여객기 시장에 러시아와 중국의 쌍발 협폭 동체 여객기 MC-21과 C010이 도전하고 있다고 도이체 벨레가 17일 보도했다. MC-21과 C919 모두 수년간 개발이 지연돼 와 에어버스와 보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MC-21은 몇 번의 실패 끝에 지난달 마침내 여객 수송 서비스를 인가받았고 올해 말부터 여객 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도 MC-21과 비슷한 시기에 C919를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시안의 시험장이 폐쇄되면서 지연되고 있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그래도 매우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국제 여객기 시장에 새로운 항공기가 진입할 것은 분명하다. 수십 년 동안 여객기 시장을 양분해온 보잉과 에이버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MC-21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에어버스와 보잉의 여객기들보다도 일부 영역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민간 여객기 산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공산주의 퇴색 이후 옛 소련 시절의 영광은 이제 옛 이야기일 뿐이다. 지난 2020년 러시아가 제작한 여객기는 불과 14대에 그쳤고 투폴레프나 일류신 같은 러시아 전통 여객기는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MC-21-300은 지난 12월 28일 러시아 항공당국으로부터 형식 인증을 허가받았다. 첫 비행은 2017년 5월 28일 이뤄졌고 이후 4차례의 시험 프로그램을 거쳤다. 서방 전문가들은 163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MC-21이 기존 여객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루프트한자에서 수년간 여객기 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니코 부콜치는 서류상에 기재된 것만으로 보면 MC-21이 에어버스의 최신형 기종 A320보다 더 뛰어난 비행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MC-21이 보잉과 에어버스보다 더 경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효율성과 신뢰성, 성능은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다. 다만 MC-21은 40%에 달하는 부품들을 서방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의 국제정치 분위기 속에 서방 공급자들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래도 러시아는 국내 시장과 서방 국가들의 항공기 금수가 시행되고 있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을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다.